드라마 수지 맞은 우리 75회입니다. 진나영은 현성과 결혼을 하면 따로 아파트를 얻어 둘만 살아도 된다고 마리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영은 굳이 시댁에 들어와서 시부모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해들과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나영은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해요. 현성과 결혼에 성공하려고 임신 작전을 쓰긴 썼는데 뱃속의 애가 현성의 애가 아니니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해들과의 큰 약점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약점을 발설 안 하는 조건으로 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해들과의 약점을 캐기 위해 이 집안에서 불편하더라도 굳이 시부모와 같이 살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영은 칠판에 인물 관계도까지 그려가며 결혼에 성공하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런데 도중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현성의 아이를 금방 임신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현성과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 금방 임신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 상태로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버리면 현성과는 흐지부지 될 게 뻔하니까 나영은 어떻게든 임신을 하고 보자 이런 작전을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영 뱃속의 콩이는 현성의 아이가 아니라는 큰 약점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영은 현성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집 식구들의 약점을 캐려고 눈에 불을 켜고 관찰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나영의 눈에 딱 비밀의 방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 바로 이거야. 분명 저 방을 샅샅이 뒤지면 이 집 식구의 약점 하나 정도는 건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방 근처의 방 가도 마리가 도끼눈을 뜨고 노려보고 있으니 마리는 포기를 하고 진태를 공략하기로 작전을 짠 거죠. 뭐라고 설득을 해서 저 방문을 열까? 그래, 장차 태어날 콩이방으로 꾸미겠다고 하면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영이 진태에게 이런 뜻을 밝히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네요. 30년 동안이나 현우 방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마리를 보면 진태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엄청 불편한 감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집에도 없는 애 방을 만들어 놓으니 꼭 귀신방 같아서 볼 때마다 기분이 영 찝찝하던 차에 너무 좋았던 거죠. 게다가 새롭게 콩이 방을 꾸미다 보면 마리의 기분도 좋아질 것 같다는 나영의 제안에 진태는 처음으로 나영을 인정하며 그래, 네 능력 한번 보자 이러면서 현우 방을 없애버리고 콩이 방으로 꾸미는 일에 적극 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태는 마리와 거래를 해요. 비밀의 방 없애버리면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마리가 진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죠. 마리는 진태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태가 현우를 버린 걸 생각하면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래도 현성 아빠니까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마리는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현우 사진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하겠어요? 비밀의 방을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진을 끌어안고 우는 마리를 나영이 딱 보게 된 거죠. 나영은 현송에게 형이 있었고 형의 실종에 진태가 관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영의 눈이 번뜩이네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잘 캐내면 나 이 집에서 절대로 안 쫓겨나고 말고. 그러니 비밀의 방 물건들을 창고로 옮기기 위해 박스에 넣는 과정에서 나영은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고도 모자라 마리가 요가원에 가게 되면 나영은 잽싸게 창고로 내려와서 비밀의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관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현우가 우리라는 비밀을 나영이 가장 먼저 알아내게 될 것 같아요. 즉 선영은 우리가 입양하라고 장수에게 알렸잖아요. 우리와 수지가 서로 좋아하니까 친자소송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를 밝혔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윤자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윤자는 이런 흥미로운 사건을 나영에게 말 안 했겠어요? 그래서 나영은 우리가 입양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비밀의 방에서 나온 현우 사진을 보니 딱 봐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우리의 얼굴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니까 맙소사 얼굴에 있는 점의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현우는 우리와 나이도 똑같고 그러니 나영은 현우가 우리라는 확신을 갖고 몰래 우리의 뒷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영은 뜬금없이 태교에 좋다면서 보육원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보육원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나영. 그래서 우리가 현우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나영은 어떻게 현우가 보육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보육원 들어올 당시의 상황이 적힌 자료를 몰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우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사람이 진태 비서라는 사실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영은 현우를 보육원에 버려버린 사람은 바로 진태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나영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진태는 당장 아이와 현성의 유전자 검사부터 실시를 해보겠죠. 결과는 당연히 친자관계 불일치로 나오는 거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사기꾼을 당장 쫓아내버릴 거야. 그러나 나영에게 메시지가 한 통 와 있는 거예요. 아버님, 저 좀 보시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절하시면 무척 후회하실 거려. 현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태는 다리가 후두루들 떨릴 것입니다. 뭐야 현우? 내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진태는 나영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다가와서 병실 문까지 걸어 잠그고 물어보겠죠. 그래, 나에게 할 말이 뭐야? 나영은 그동안 꼼꼼히 수집한 자료들을 내밀며 현성 씨 형, 즉 한현우 씨는 아버님이 일부러 보육원에 버리셨던데요. 이럴 것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있는 이것들은 대체 어디서 다 구한 거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나영은 제 아이를 현성 씨 아이라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면 됩니다. 진태는 꼼짝없이 자기의 큰 죄를 덮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해서 콩이는 현성의 아이 맞다. 이렇게 현성과 마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나영은 마리와도 거래를 할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육아 1년 정도 하고 나면 집에는 어차피 부모가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어머니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머니 뒤를 이어서 해들재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면 어떨까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현우를 찾아드릴 수 있어요. 마리는 해들재단 이사장 자리보다도 현우를 찾아준다는 말에 눈이 커지며 뭐 현우? 지금 어딨어? 정말 네가 아는 거야? 네, 그럼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 소원 풀어드리려고 현우 아주버님을 백방으로 찾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의 평생 소원을 들어드리는데 그냥 공짜로는 해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검은 속내를 드러낼 것입니다. 마리는 이런 나영이 괘씸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우선은 현우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래, 네가 우리 현우를 찾게 해준다면 내가 해들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사건들로 인하여 마리가 먼저 우리가 현우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영의 검은 속내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해들재단 이사장 자리에는 현우, 즉 마리의 큰아들 우리가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들병원장에는 현우와 결혼을 하게 되는 수지가 앉게 되는 거죠. 한편 장수는 돈도 없는데 비비롤 팔아모은 피 같은 돈 1,000만 원을 사기꾼에게 주려고 하고 있어요. 도영을 가수로 키워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정말로 피땀 묻은 돈 1,000만 원을 갖다 주려고 마음 먹은 건데요. 과연 장수는 또 사기를 당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둘이가 도영이를 키워준다는 PD의 정체를 알아냈거든요. 정식 PD가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이 사기꾼에게 돈을 갖다 바친 피해자들도 많다는 제보를 알아낸 거예요. 둘이는 재빨리 이 사실을 도영에게 알려줬어요. 도영은 아빠에게 혹시 PD가 돈 요구했어요? 그래. 아빠가 1,000만 원을 PD에게 주면 널 키워준다고 해서 아빠가 1,000만 원 이렇게 찾아왔다 이러면서 돈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도영은 경악을 하며 둘이에게 받은 PD의 정체를 알려서 장수가 또 사기를 당하는 일은 다행히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선영은 과연 친자소송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진행하게 될까요? 수지가 선영의 딸로 호적에 오르는 걸 원하고 우리도 수지 소원대로 친자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영은 친자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장수에게 알릴 것입니다. 윤자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뭐야, 난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입으로 또 내가 위자료 훔치는 바람에 선영과 수지를 못 만나게 했다고 증언을 해야 하는 거야?
나 그거 절대로 못해. 그냥 선영이 수지 양육하기 싫어서 버렸다고 말할 거야. 그러자 장수는 정말 그렇게 거짓말하면 나 당신 이 집에서 쫓아내서 영영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 볼 거야. 이혼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나도 너 절대로 안 볼 거다. 그런 거짓말쟁이하고는 소름 끼쳐서 도저히 한 집에 같이 못 산다. 이렇게 나오니 할 수 없이 윤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판이 끝나고 수지는 선영의 호적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와 진짜로 법적으로 친남매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